이번 시간에는 각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각이 뭐냐면 뾰족한 거잖아. 자, 수학적으로는 평면 위에 만나는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야. 한 녀석을 시초선이라 부르고 다른 녀석을 동경이라 부릅니다. 시초선과 동경.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을 양의 방향, 그러니까 이쪽이 양의 방향이고 시계 방향이 음의 방향이 된다. 양의 방향이면 플러스를 붙이고 음의 방향이면 마이너스를 붙인다. 또한 플러스는 보통 생략한다. 여기 자동차 운전대를 보니까 반으로 뚝 잘라서 반시계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이쪽이 음의 방향이 된다. 자, 여기 그림을 봤더니 괄호 1번 양의 방향은 40도고 음의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320도야. 괄호 2번 음의 방향 마이너스 240도는 양의 방향 플러스 120도와 같다. 그 다음에 플러스 315도는 마이너스 45도와 같다. 각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복습합시다. 자, 여기 요걸 시초선이라 하는데 요걸 이제 빵도로 잡아서 자, 이만큼 회전하면 90도, 또 회전하면 180도, 270도, 360도면 제자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자주 쓰이는 각도 살펴봤더니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가 되고 여기는 120, 135, 150도가 된다. 이번에 음의 방향 여기는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60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90이 되고 그걸 지나서 여기는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135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50도가 된다. 자, 요거 연습장에다 연습하기 바랍니다. 문제 1번 봤더니 원의 둘레를 12등분했다. 다음 동경을 그리시오. 150도면 90에다가 60도 더 가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역시 1번이고 240도는 말이야 180도 간 다음에 60도를 좀 더 가면 돼. 그래서 여기가 240도 방향이다. 3번 마이너스 60도는 이렇게 60도니까 자 여기가 3번이 되겠고 4번 마이너스 300도는 마이너스 180에다가 마이너스 90에다가 마이너스 30을 또 가. 그래서 여기가 괄호 4번 위치가 된다. 자, 시초선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할 때 각의 크기가 정해지면 동경의 위치는 하나로 정해진다. 그러나 거꾸로 동경의 위치가 정해지더라도 각이 하나로 나오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자 30도 그러면은 그림은 딱 나오지만 거꾸로 이게 다 30도짜리 그림이거든. 그런데도 측량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 다양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다. 살펴봤더니 양의 방향 30도인데 이렇게 보면 마이너스 330도고 만약에 한 바퀴 돌아서 갔으면 390도가 되고 두 바퀴 돌았으면 750도가 된다 그 소리야. 그래서 이걸 어쩌라고. 그래서 일반각 표현을 배울 거야. 자, 동경이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각을 알파라 하면 자, 360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자, 요것을 일반각이라고 한다. 자, 여기 알파는 별말 없으면 0에서 360 사이가 돼. 자, 바로 요건데 요걸 대표각 또는 선생은 쉽게 보이는 각 이렇게 말할게. 자, 요 확인하기를 봤더니 410도면 이제 한 바퀴 돌고 50도 더 갔거든. 그래서 이놈의 50도를 보이는 각 이렇게 부를게요.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숫자는 50도가 되는 거야. 보이는 각. 자, 우리도 문제 2번 해보자. 자, 다음 페이지. 자, 나눗셈을 했더니 360 나눴더니 보이는 각이 60도. 그래서 이것이 일반각이 되고 괄호 2번 800 나누기 360. 자, 보이는 각은 80도. 요게 일반각이야. 3번도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보이는 각이 150도. 그래서 요것이 일반각이고 4번 자, 요거는 몫이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래서 보이는 각이 120도. 그래서 이렇게 일반각을 필기한다. 다음. 자, 요 문제는 패스하고 자, 이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가 1사분면, 2, 3, 4사분면이 된다. 그래서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정하는 것 같아. 자, 정작 X축과 Y축 그 자체는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자, 괄호 1번 봤더니 보이는 각이 45도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제1사분면의 각이다. 여기. 괄호 2번 봤더니 자, 음의 방향 세 바퀴. 자, 이렇게 도는구나. 자, 음의 방향 세 바퀴에다가 자, 보이는 각이 150도거든. 그래서 당연히 제2사분면의 각이 된다. 자, 문제 4번 우리도 풀어보자. 몇 사분면의 각인가? 360으로 나눠봐야 알겠거든. 그럼 140이면 X축, Y축. 자, 바로 한 요쯤 되니까 제2사분면의 각이고 괄호 2번. 자, 360 두 번 들어가지? 보이는 각이 45도. 요것은 제1사분면이다. 3번 960을 360으로 나누면 240도. 요거는 제3사분면의 각이고 4번 자, 마이너스 1100 나누기 360은
자, 선생님 편의상 마이너스 20으로 했어요. 그것은 제 4사분면의 각이다.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지금까지는 가게 크기를 잴 때 45도, 70도와 같이 도를 단위로 하는 60분법을 사용하였다. 새로운 단위를 알아보자. 반지름 길이 R, 호의 길이도 R.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지름도 R, 호의 길이도 R. 그랬을 때 저 중심각을 미지수 알파라고 하자. 그러면 호의 길이는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하므로 자, 일부분 대 전체, 일부분 대 전체 비례식을 세워.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했거든. 이때 이 미지의 중심각 알파는 반지름 길이에 상관없이, 왜냐면 R이 사라졌거든. 반지름 길이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 이 크기를 1라디안으로 정하고 이것을 단위로 하는 방법을 호도법이라 한다. 자, 여기 교과서에는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 1도는 이렇게 나왔는데 외우기가 불편해서 이렇게 외웁시다. 파이 라디안은 180도. 이렇게 외우는 게 훨씬 편해. 만약에 양변을 파이로 이렇게 파이로 나눗셈 하면 이것이 얻어지는 거고, 양변을 180, 180으로 나누게 되면 요 공식이 얻어져요. 두 녀석 다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참고로 1라디안의 크기는 대략 57도이고, 또한 기껏 배웠는데 이 라디안 단위는 생략 가능하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배운 파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길이나 넓이일 때는 3.14고 지금처럼 각도일 때는 180도를 뜻한다. 그래서 30도를 라디안으로 고칠 때에는 이렇게 하자고. 자, 파이 라디안이 180인데 30도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을 6으로 나눠. 그럼 여기는 30도, 그 결과는 6분의 파이가 된다. 그 뜻입니다. 괄호 2번 거꾸로 이걸 도로 고칠 때에는 저놈의 파이를 180도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자, 이렇게 약분하면 120도가 얻어진다. 자, 우리 환산 조금만 연습하고 갈게요. 그러니까 180도를 파이라고 놓고 그거의 반띵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되지. 자, 그 다음에 또 반띵.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되지. 자, 0도는 당연히 0라디안이고 이거는 아까 6분의 파이였지. 그거의 2배, 그럼 여기도 2배, 그래서 6분의 2는 즉 3분의 파이가 된다. 마지막으로 2배잖아. 그럼 여기도 2배에서 2파이. 이렇게 정비례를 이용하면 좋다. 그러면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고 150도는 얘네 둘이 덧셈하면 돼. 90 더하기 60. 얘네 둘이 덧셈하면 6분의 5파이가 되지. 135는 어떻게 만드냐? 45하고 90 얘네 둘을 짬뽕해. 그러면 4분의 3파이가 돼. 부호는 마이너스. 90도는 그냥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요 녀석들을 요령껏 더하거나 빼면 된다. 자, 다음은 부채꼴. 자, 넓이와 호의 길이. 자, 반지름은 소문자 R로 씁니다. 중심각 크기는 그리스 문자 세타 라디안. 그 다음에 호의 길이 L.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는 S. 그럼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정비례하니까 외항, 내항 해서 이런 공식 나오고, 부채꼴 넓이도 중심각 크기의 정비례하므로 외항의 곱, 내항의 곱하면 이런 공식 나와. 선생님은 좀 무식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호의 길이는 우리 중학교 때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우리가 2파이 파이가 때때로 180도잖아. 그럼 2파이는 360도거든. 이렇게 숑숑 약분하면 r과 세타만 남어. 이렇게 암기하면 좋겠어. 자, 넓이도 파이 r 제곱에 360분의 중심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180도니까 360하고 약분하면 분모의 2거든. 그래서 2분의 r 제곱 세타 이렇게 외우면 좋아. 또 r 제곱이 뭐냐? r 두 번 곱한 거지. 그래서 이 꼬랑지 r 세타를 L로 바꿔치기 하면은 자, 이러한 공식이 얻어진다. 일시 정지해 놓고 외우기 바랍니다. 자, 다 외웠습니까? 그러면 자, 스스로 확인하기. 호의 길이는 R 세타. 그래서 3파이가 나오고, 자, 넓이는 2분의 R 제곱 세타. 세타 여기다 이렇게 대입해. 그래서 호의 길이는 3파이, 넓이는 6파이가 된다. 자, 우리도 문제를 풀어봅시다. 6번. 자, 반지름은 소문자 R로 쓰고 중심각은 그리스 문자 세타. 그랬을 때 호의 길이와 넓이 구하세요. 호의 길이는 R 세타니까 둘이 곱해. 곱하면 4, 2, 8. 8파이가 답이고, 넓이는 자, 2분의 RL. 그래서 여기다 대입했더니 48파이가 된다. 자, 문제 7번. 자, 마찬가지로 호의 길이 L, 그 다음에 넓이 S 그래 놓고 반지름과 중심각 물어보고 있어. 공식에 의하면 자, 저기다 대입했더니 이렇게 약분하면 3, 3, 6, 18. 그래서 반지름은 6이 얻어진다. 자, L은 R 세타. 그것도 이제 대입해주면
자, 6으로 약분했더니 세타는 파이가 얻어진다. 자, 다음 문제. 자, 부채를 만들었거든. 자, 이런 모양인데 종이의 넓이 구합시다. 아, 당연히 큰 거에서 여기 하얀 거 작은 거 뺄셈하면 되겠지? 그러면 큰 부채꼴은 2분의 r제곱 세타, 작은 부채꼴도 2분의 r제곱 세타 이렇게 해. 둘이 뺄셈 합시다. 근데 분배 법칙에 의하면은 ma 빼기 mb 할 때는 m 두 번 있지. 그걸 앞에 한 번만 필기하고 a 빼기 b 그걸 괄호에다 필기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똑같은 게 뭐냐면 선생님 말이 자 2분의 1하고 8분의 7파이 요게 공통이라서 앞에 16분의 7파이 이렇게 써주고 그럼 a 빼기 b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근데 이건 제곱 빼기 제곱이라서 합차 공식을 해주면 앞에는 32 뒤에는 14 이렇게 약분하면 1, 2, 14거든. 14 곱하기 14 그것은 196파이가 된다. 정삼각형이 있었는데 이것을 반땡하면 여기가 30도 30도가 돼. 한 변의 길이를 1이라 하면 반땡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이 된다. 그 높이를 h라 해서 지금부터 높이를 구해보자.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주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빗변의 제곱. 이것을 풀면 h는 2분의 루트 3, 즉 정삼각형 높이가 구해져. 이 숫자 기억합시다. 두 번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45도 이쪽도 45도야. 그 두 변의 길이를 각각 a라 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제곱은 2분의 1. 이것을 풀면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가 된다. 이것도 외워야 할 숫자이다. 자, 이것을 한 번에 나타내면 자, 빗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이 있어. 여기가 30도. 그러면 짧은 길이는 2분의 1, 긴 것은 2분의 루트 3이야. 두 번째 그림은 둘 다 2분의 루트 2가 된다. 세 번째 그림, 짧은 것은 2분의 1, 긴 것은 2분의 루트 3이 된다. 그래서 사인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어. 그래서 순서대로 쓰면 사인 30은 2분의 1, 45도는 2분의 루트 2, 세 번째는 사인 60이 2분의 루트 3이 된다. 코사인은 거꾸로 되지. 그래서 루트 3, 루트 2, 1 이렇게 된다. 탄젠트는 이것을 분수로 생각해서 2로 약분하고 분모, 분자 그렇게 외워. 자, 여기도 약분하면 똑같으니까 1이 되고 탄젠트 60 둘이 나눗셈하면 2 지워지고 분모, 분자 그래서 루트 3이 된다. 일시정지 누르고 자, 이것을 자, 연습장에 써보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삼각함수인데 중학교 때는 삼각비를 0도에서 90도까지 다루었지만 이제부터는 일반각으로 확장해보자. X축 양의 방향을 시초선 바로 여기지. 다음에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 바로 이 반직선이야. 둘이 이루는 각 세타. 반지름 길이가 r인 원과의 교점을 p 즉 x, y라 합시다. 그랬을 때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는 반지름에 관계없이 세타 값에 따라 하나씩 정해진다. 함수이다. 이것을 순서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라 한다. 자, 이거 인위적으로 암기를 합시다.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 이 세 마리를 통틀어 삼각함수라 한다. 한 번 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 이게 동경이고 시초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야. x, y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은 r분의 x, 탄젠트는 x분의 y가 된다. 자, 인위적으로 억지로 외우세요. 자, 점피 마사, 3이 있었거든. 여기 있거든. 마사, 3. 피타고라스에 의하면 반지름 길이가 5니까 r분의 y 그래서 사인은 5분의 3이 되고 코사인은 r분의 x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4 탄젠트는 x분의 y 마사분의 3이 된다. 자, 우리도 문제 1번 풀어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반지름이 3이 얻어진다. 그러면 점피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거든. x값, y값, 반지름.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y니까 3분의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고 코사인은 r분의 x니까 3분의 마이너스 2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자, 부호가 플러스 2분의 루트 5가 된다. 자, 선생님이 한마디 더 할 게 있는데 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단위원 즉 반지름이 1인 원을 생각해 보자.
반지름이 1이지. 자, 그랬을 때 이 만나는 교점을 Q라고 합시다. 이 좌표는 얼마냐면 전체 큰 원이 3. 근데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이니까 자, 요것을 3으로 나누자 그 얘기야. 그러면 점 P 이걸 3으로 나누면 Q의 좌표는 3분의 마이너스 2, 3분의 마 루트 5가 돼. 따라서 점 Q의 정보가 이렇게 얻어지고 단위원이니까 반지름이 1이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인은 Y좌표니까 이렇게 되고 코사인 X좌표고 탄젠트는 X분의 Y. 그래서 3, 3 약분하고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큰 걸로 점 P 큰 원으로 해도 정답, 단위원 점 Q 작은 걸로 해도 정답이다. 두 가지 다 이해합시다. 돌아와서 예제 1번 세타가 4분의 5파이일 때 삼각함수 값을 구하시오. 자, 이 사람도 반지름이 1인 원, 즉 단위원으로 하고 있거든. 그러면 이것은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야. 사인은 Y좌표 이것을 쓰는 것이고 코사인은 X좌표 요거를 쓰고 탄젠트는 X분의 Y 해서 1 이렇게 얻어지는 거야. 우리도 문제 2번을 풀어봅시다. 자, 이 그림 기억하지요? 자, 먼저 첫 번째 짧으면 2분의 1, 길면 2분의 루트 3이야. 두 번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둘 다 2분의 루트 2야. 세 번째 짧으면 2분의 1, 긴 것은 2분의 루트 3이야. 자, 요거 항상 기억하시고 자, 괄호 1번은 6분의 5파이 도로 고치면 150도인데 시계로 따지면 10시 방향이 된다. 여기가 6분의 5파이가 돼. 그러면 자,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이것은 첫 번째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러면 이 점피의 좌표는 x, y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2분의 1이 된다. 따라서 사인 값은 그 y좌표를 쓰는 거니까 2분의 1이 답이고 코사인은 x좌표이므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탄젠트는 x분의 y니까 마 루트 3분의 1이 된다. 괄호 2번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이것은 음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가는 거니까 시계로 따지면 5시 방향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된다.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이 삼각형은 세 번째 삼각형을 거꾸로 뒤집은 거지. 자,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된다. 따라서 사인은 Y좌표를 쓰고 코사인은 X좌표를 쓰고 탄젠트는 X분의 Y를 쓴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삼각함수의 부호는 그 동경이 놓인 X좌표, Y좌표의 부호에 따라 정해진다. 먼저 사인은 Y좌표거든.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에서 플러스 3, 4에서는 마이너스가 된다. 코사인은 X좌표거든. 그래서 1, 4분면, 4, 4분면에서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돼. 탄젠트는 기울기라서 자 1, 3 요때가 양수, 2, 4는 음수가 된다. 그래서 플러스인 것들만 모으면 1, 2, 3, 4 순서대로 올 플러스 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 그래서 줄여서 올사탄코 그렇게 불러. 자, 문제 3번 제1사분면에서는 올 플러스이기 때문에 불 이렇게 하는 거고, 자 235도는 제3사분면 올사탄 탄젠트만 플러스거든. 그래서 여기 탄젠트만 플러스고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는 제4사분면이야. 그래서 올사탄 코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 두 녀석은 마이너스가 된다. 자 마이너스 요거는 제2사분면에 해당하거든. 그래서 올사 사인만 플러스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된다. 자 예제 2번 세타는 몇 사분면인가. 우선 탄젠트가 주어졌으니 기울기를 조사할 거야. 기울기 음수면 보시다시피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 그런데 사인이 음수 즉 y좌표가 음수니까 선생 생각에는 4사분면이 답이야. 그래서 정답은 제4사분면이다. 자 문제 4번 똑같이 탄젠트 음수니까 기울기 음수 즉 2 또는 4인데 이번에는 x좌표가 음수니까 내 생각에는 2, 4분면이 답이야. 자 다음 페이지. 삼각함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단위원이라는 것은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라 해. 그러면 사인은 원래 r분의 y인데 단위원 반지름이 1이라서 곧장 y좌표가 사인이 된다. 같은 방식으로 x좌표가 코사인이 된다. 탄젠트는 기울기다. 그런데 여기다 숑숑 대입하면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 된다. 한편 점피는 단위원의 점이므로 반지름이 1이지. 거기다가 x의 코사인, y의 사인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항등식을 얻는다. 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리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야. 삼각함수는 혼동을 막기 위해서 제곱을 요 가운데다 필기한다. 다음 페이지. 자, 세타가 3, 4분면의 각이고 사인 한 개 알려주고 나머지 두 값을 구하시오. 우선 이 강력한 공식에 의해서 자, 코사인 값 계산하시고, 그런데 제곱해서 9분의 5거든. 그럼 제곱 안 하면 뿔마 3분의 루트 5인데 제 3, 4분면이므로 코사인이 음수다. 그래서 마 3분의 루트 5가 돼. 한편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대입하시면 이런 답이 얻어진다. 자, 우리도 문제 5번 풀어보자. 자, 제 4, 4분면의 각이고 코사인 한 개 알려주고 나머지 두 개의 사인 탄젠트 구하시오. 우선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25분의 1이거든. 그러면 자, 25분의 1 넘어가면 사인 제곱은 25분의 24가 되고 뿔마 5분의 루트 24지 이건데 문제에서 제 4, 4분면이니까 올사탕코 코사인만 플러스고 사인은 마이너스가 돼. 자, 이번엔 탄젠트를 구해보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이것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루트 6이 된다. 다시 돌아가서 예제 4번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주어졌을 때 곱셈 값을 구하시오. 자, 주어진 식의 양변을 제곱하면 완전 제곱 9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합이 1이므로 이것을 넘기면 마이너스 9분의 8 그것을 2로 나누면 마이너스 9분의 4가 된다. 자, 우리도 이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6번. 자, 주어진 식 양변을 숑숑 제곱한다. 그러면 완전 제곱이고 얘네 둘이 더하면 1이잖아. 그게 넘어가면 빼기 1 되거든. 그래서 이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2로 나누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얻어진다. 괄호 2번. 덧셈이 주어졌는데 뺄셈을 어떻게 구할까? 중학교 시절에 배운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 빼기 4SC가 돼. 거기에 대입하면 4분의 7. 제곱한 게 4분의 7이니까 제곱 안 하면 뿔마 2분의 루트 7이 된다.